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오늘은 Digitally Modulated Signals and Their Power Spectral Densities라는 제목으로 이번에는 OQPSK, MSK, 그리고 DSCDMA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빅픽처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Transmitted Signal, X of T, Real Bandpass Random Process죠. 이 Transmitted Signal이 Digitally Modulated Signal일 때 파워 스펙트럼을 구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먼저 했던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컴플렉스 엔벨로프의 파워 스펙트럼과 이 리얼 밸류드 밴드패스 랜덤 프로세스의 파워 스펙트럼의 관계를 보았고, 그 다음에는 대표적인 디지털 모듈레이션인 ASK, 그의 일종인 온오프 킹, 그 다음에 에머리 ASK 이런 것들을 봤고요. 그 다음에는 PSK, 페이즈 시프트 킹, 특별한 예인 BPSK, 그리고 QPSK, 그리고 일반적인 에머리 PSK도 봤습니다. 이렇게 모듈레이션 방법에 대해서 본 다음에 이 두 모듈레이션 방법 ASK와 PSK의 파워 스펙트럼을 구해봤는데 그때는 특별히 IID 데이터 심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컨스텔레이션 포인트들이 유니폼하게 되어 있다. 예를 들면 ASK면 원점을 중심으로 대칭이 되어 있고 컨스텔레이션 포인트들 간의 간격이 일정하다 이렇게 봤었고 PSK에서는 유니서클 위에서 이 동일한 양의 베이스가 돌아가는 그런 컨스텔레이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컨스텔레이션 포인트들이 가지는 확률들이 다 동일한 것으로 해서 유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PAM과 QAM, 펄스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과 쿼드러츠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을 펄스 쉐이프드 된 어떤 모듈레이션 방법으로 정의를 한 다음에 좀 더 제너럴라이즈를 해서 이 데이터 심볼들이 Ysen Stationary, Discrete Time Random Process일 때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를 유도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설명드리면 이제 잘 안 되죠. 그래서 저희는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이 수식을 써서 좀 나타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죠. 가장 중요한 식이 뭐였죠? 여기서 제가 강조했던 것은 리얼 밸류드 밴드패스 Ysen Stationary Random Process의 프로퍼티와 일반적인 디지털리 모듈레이티드 리얼 밸류드 밴드패스 랜덤 프로세스의 프로퍼티를 구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중요한 게 뭐였죠? 리얼 밸류드 밴드패스 Ysen Stationary Random Process에 대해서 성립하던 인페이즈와 쿼드러처가 동일한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을 갖고 따라서 동일한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를 갖고 그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이 아드 펑션이다. 즉 크로스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가 퓨어 이미지너리 아드다. 이것은 리얼 밸류드 Ysen Stationary 밴드패스 랜덤 프로세스에 대해서만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이 디지털리 모듈레이티드 시그널은 리얼 밸류드 밴드패스 랜덤 프로세스지만 Ysen Stationary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성립하는 식이 있었습니다. 어떤 식이었죠? 네. Time Averaged Autocorrelation 펑션이 그러니까 X의 Time Averaged Autocorrelation 펑션입니다. 어떻게 됐었나요? Real part of 2분의 1의 Time Averaged Autocorrelation Function of the Complex Envelope times e to the j2 pi fc tau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time averaged autocorrelation function of the digitally modulated signal을 푸리에 트랜스폼을 해서 그것의 파워 스펙트럼을 계산하면 어떻게 됐었죠? 네. 여기에 2분의 1이 있고 그 다음에 2분의 1이 있고 리얼 파트 이렇게 돼 있으니까 4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컴플렉스 엔벨로프의 파워 스펙트럼을 오른쪽으로 fc만큼 시프트하고 그 다음에 컴플렉스 엔벨로프의 파워 스펙트럼을 플립을 한 다음에 왼쪽으로 fc만큼 시프트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리얼 밸류드 밴드패스 랜덤 프로세스 X of T가 Ysen Stationary든 아니든 성립을 했습니다. 캐리어 프리퀀시가 밴드위스보다 크면 항상 성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ASK나 PSK 그리고 PAM, QAM은 하나의 어떤 신호 모델로 컴플렉스 엔벨로프를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셔야 될 게 처음에 이거고요. 그 다음인데요. 어떻게 됐었죠? 네, X of T로 바로 써볼까요?
네, x of t로 바로 써보겠습니다. x of t로 바로 써보면 real part of 이렇게 된 다음에 summation of m이고요. 뭐 n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d of m, p of t minus m, 그 다음에 symbol period라고 부르는 s는 쓰지 않겠습니다.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symbol period라고 불리는 캐피탈 T.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컴플렉스 엔벨로프가 되고 여기에 이제 캐리어가 이렇게 곱해지는 형태로 뭐 세터가 있어도 됩니다. 여기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그러면 이제 컴플렉스 엔벨로프가 되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뭐가 필요하죠? 파워 스펙트럼을 구하려면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을 구하면 되죠. 그래서 time averaged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을 구합니다. 구하는 과정은 제법 복잡합니다. 구하면 어떻게 됐었나요? 이 linearly modulated 시그널과 매우 유사한 형태가 나왔는데요. 이 타임 에버리지는 그냥 타임 에버리지만 있는 게 아니라 앙상블 에버리지, 즉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을 구한 다음에 스태티스티컬 에버리지를 구한 다음에 t에 대해서 에버리지 했기 때문에 이 d of m이 그대로 나타나지 않고 d of m의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p of t도 그대로 나타나지 않고 p of t의 즉 transmit pulse 또는 transmit waveform의 time averaged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모양은 어땠나요? 모양은 이 디지털리 모듈레이티드 시그널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t-mt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p tilde of t는 타우로 써야죠. 타우입니다. p tilde of tau는 p of tau convolved with p of minus tau의 간주기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나요? 얘를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면 컴플렉스 엔벨로프의 파워 스펙트럼이 나왔는데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걸 계산해 보시면 여기 1 over t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산해 보시면 1 over capital T의 discrete time 랜덤 프로세스의 파워 스펙트럼인데 주기가 1인데 여기 스케일을 해서 주기가 1 over capital T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time averaged auto correlation function의 Fourier transform인데 그것은 transmit pulse의 에너지 스펙트럴 덴서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스페셜 케이스로 어떻게 됐었죠? 스페셜 케이스로 요 IID symbol with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스페셜 케이스는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 델타 오브 m인 경우죠. 이때는 바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자세히 보시면 어떻습니까? 디지털리 모듈레이티드 시그널, 특히 ASK, BSK, PAM, QAM 이런 시그널들의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는 어디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했습니까? 데이터 시퀀스의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과 트랜스밋 웨이브폼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트랜스 웨이브폼의 에너지 스펙트럼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데이터가 화이트면 이 경우는 사실 뭐 일반적으로는 엄밀하게는 성립하지 않지만 많은 에러 컨트롤 코디드 시스템에서도 approximately 성립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전체 파워와 그 다음에 트랜스밋 펄스의 에너지 스펙트럼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이제 또 스페셜 케이스 예를 봤죠. 이게 이제 스페셜 케이스 1이고 또 다른 건 어떤 거였습니까? 펄스가 렉탱귤러 펄스이고 위스가 심벌 피리어드랑 같은 경우였죠.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다가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파워 스펙트럼을 이제 로그 스케일로 10 로그 10 베이스 해서 이제 그리면요.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1 over t 또는 뭐 2, 1 over t 그 다음에 2 over t, 3 over t 이렇게 캐피탈 T가 심벌 피리어는 렉탱귤러 펄스로 보냈을 때 여기서 점근선이 그어지고요. 이런 식으로 파워 스펙트럼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싱크 스퀘어가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이쪽은 시메트리컬하게 되고요. 따라서 널 투 널 밴드위스는 그러니까 첫 번째 널에서 마이너스 첫 번째 널까지 해서 이게 캐피탈 T 오버 2 오버 캐피탈 T 이렇게 되었던 기억이 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싱크 스퀘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드는 게 기울기로 보시면 마이너스 20 dB per
decade. 이렇게 10배 떨어져 있으면 마이너스 20dB 내려간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ASK, PSK 대신에 PAM, QAM을 쓰는 이유는 이 펄스 쉐입을, 트랜스밋 펄스를 바꿔서 이 파워 스펙트럼을 좀 더 개선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었고요. 오늘 할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할 것은 이 PAM, QAM, ASK, PSK와 유사한 두 가지 디지털 모듈레이션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하나는 offset QPSK. 그래서 이게 O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O QPSK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하나는 미니멈 쉬프트 킹인데 이게 왜 미니멈인지는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MSK는 펄스 쉐이프트 offset QPSK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촌 관계인 모듈레이션에 대해서 배울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의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를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는 이 DSCDMA라는 Direct Sequence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라는 이 2.5세대 그리고 일부 3세대 셀룰라 스탠다드에 사용되는 멀티플 액세스 방법인데요. 그것의 트랜스밋 시그널의 파워 스펙트럼을 또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offset QPSK와 미니멈 쉬프트 킹을 정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offset QPSK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offset 또는 이게 staggered라고도 합니다. 이 staggered는 비틀 스태거죠. 요게 비틀거리며 가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비틀거리며 가는 QPSK. 그래서 SQPSK라고도 하고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X of T가 리얼 밸류드 밴드 패스 트랜스미티드 시그널인데 인 페이스 캐리어와 쿼드러처 캐리어에 이런 시그널이 곱해져 있는데 보시면은 모양이 거의 똑같습니다. 여기서 A sub I 인 페이즈에 있는 데이터 심볼과 쿼드러처에 있는 데이터 심볼은 모두 1 또는 마이너스 1이고요. 따라서 이 시그널만 보시면 뭐죠 이게? P sub capital T는 rectangular pulse with duration T고요. 심볼 피리어드도 캐피탈 T네요. 뭡니까 이게? 요거는 베이스밴드 BPSK라고 보셔도 되고요. 어쨌든 베이스밴드 2ASK 또는 BPSK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쪽은 어떻게 되나요? 쿼드러처에 곱해져 있는. 이것도 보면 데이터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 보시면 좀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펄스를 그냥 T 마이너스 캐피탈 T 오버 2, 즉 인 페이즈에 있는 펄스는 예를 들면 이렇게 돼서 여기서부터 0T, 2T 이렇게 가는 것이고요. 쿼드러처에 곱해져 있는 것은 이렇게 딜레이가 돼서 2분의 T에서 2분의 3T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2분의 T 딜레이드 되어 있는 베이스밴드 2ASK 또는 BPSK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보시면 어떻습니까? 예, BPSK 모듈레이션이 두 개가 날아가는데 하나는 이제 인페이즈 캐리어에 곱해져서 날아가고 하나는 쿼드러처에 곱해서 날아가는데 두 개가 요만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QPSK랑은 어떤 관계일까요? 사실 QPSK도 동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QPSK를 어떻게 보냐면 인페이스와 쿼드러처에 요 딜레이, 옵셋이 없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렇죠? QPSK인 경우에는 우리가 D of M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P sub T of T 마이너스 MT고요. 여기서 D of M이 이런 유니서클 상에 있는 이런 점이었죠. 그런데 이 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점은 루트 2분의 1에 1 플러스 I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네. 따라서 이것은 어떻게 볼 수 있나요? 네. 이것을 이렇게 쪼갤 수가 있습니다. AI of M PT의 T-MT 더하기 J의 AQ of M의 PT T-MT 이렇게 쓸 수 있고 여기서 AI와 AQ는 어디 들어있습니까? 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에 들어있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QPSK도 사실 뭐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in phase에 BPSK 시그널이 날아가고 쿼드러트에 또 BPSK 시그널이 날아가는데 펄스 쉐입의 렉탱귤러 펄스에 딜레이가 없다, 싱크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프셋 QPSK는 정말 말 그대로 QPSK에서 쿼드러처 또는 뭐 인페이즈도 괜찮은데요. 어느 한쪽의 인페이즈나 쿼드러처에서 2분의 심볼 타임만큼 딜레이를 준 것이다. 오프셋을 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오프셋 QPSK고요. 그 다음에 MSK를 정의하겠습니다. MSK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펄스 쉐이프드 오프셋 QPSK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QPSK에서 렉탱귤러 펄스가 사용되었다면 오프셋 QPSK에서 렉탱귤러 펄스가 사용되었다면 MSK에서는 이 렉탱귤러 펄스가 다른 어떤 펄스로 바뀐 겁니다. 더 이상 렉탱귤러가 아닌 겁니다. 여기 식을 보시면, 두 식을 보시면 P of T가 piece of capital T of T로 바뀐 것 이외에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런데 펄스 쉐입을 아무렇게나 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있는 사인 펄스 또는 뭐 half 사인 펄스라고 불리는 펄스로 사용될 때를 MSK라고 합니다. 이걸 그려볼까요? 어떻게 되나요? 네, 사인 펄스니까 뭐 이렇게 될 텐데요. 네, 여기 잘랐습니다. 어디서 잘랐냐면 0에서 캐피탈 T까지. 근데 0을 넣으면 당연히 이 지점이고요. 그 다음에 캐피탈 T를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넣어보면 네, 파이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만 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다 제로로 만든 펄스죠. 네, 그리고 여기가 T입니다. 그래서 렉탱귤러를 그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것이 사인으로 바뀐 겁니다. 사실 뭐 높이는 여기서 지금 1이니까 이렇게 그려야 맞겠죠. 네. 그래서 렉탱귤러 대신에 이렇게 사인파에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귀 하나만 그린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MSK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프셋 QPSK와 MSK의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들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구할 때는 특별히 우리가 in phase의 그 데이터 BPSK 심볼 시퀀스와 쿼드러처의 심볼 시퀀스가 둘 다 동일하게 델타 오브 L이라는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을 갖는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무슨 뜻이죠? 네, 심볼들이 uncorrelated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in phase sequence, 즉 A sub capital I of M이라는 시퀀스와 쿼드러처의 시퀀스 A sub Q of 이거는 B 시퀀스는 A sub I of M이라는 시퀀스고요. 이거는 A sub Q of M이라는 시퀀스인데 이 두 시퀀스는 uncorrelated 되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AI들과 AQ들이 모두 어떤 MN에 대해서도 뭐 어떻게 몇 개를 뽑더라도 다 IID하고 확률은 1이 나올 확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나올 확률이 다 2분의 1로 같다. 이렇게 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정이 되었을 때 이제 파워 스펙트럼을 구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5초 드리겠습니다. 네, 막막하죠. 막막한데, 네, 이거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QPSK랑 비슷하죠. 오프셋 QPSK는. 그리고 MSK는 펄 쉐이프드 오프셋 QPSK니까 일단 QPSK와 한번 비교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QPSK에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생긴 데이터 시퀀스를 코사인에 곱해서 보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데이터 시퀀스를 마이너스 사인에 곱해서 보낸 게 QPSK라면 이것을 요 절반만큼씩 딜레이를 줘서 보내는 게 이제 오프셋 QPSK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 곱해지는 AI 시퀀스와 여기 곱해지는 AQ 시퀀스의 심볼들이 전부 IID하다고 우리가 가정을 했죠. 그러면은 in phase의 시퀀스와 쿼드러처 시퀀스도 인디펜던트 하겠고 in phase 시그널과 쿼드러처 시그널 자체도 이제 인디펜던트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디펜던트한 두 개의 랜덤 프로세스가 더해져 있을 때 파워 스펙트럼은 어떻게 될까요?
네. 뭐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을 계산해야 되는데 인디펜던트 하면 그냥 썸으로 나오겠죠. 크로스 텀이 전혀 안 생깁니다. 그럼 파워 스펙트럼도 네, 두 개의 인디펜던트한 랜덤 프로세스의 합의 파워 스펙트럼은 각각의 파워 스펙트럼의 합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 페이즈 시그널의 파워 스펙트럼 더하기 쿼드러처 시그널의 파워 스펙트럼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QPSK일 때는 어떻게 됐었죠? QPSK일 때 파워 스펙트럼은 이런 식으로 나왔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 파워 스펙트럼의 절반은 인페이즈의 파워 스펙트럼이었고요. 절반은 쿼드러처의 파워 스펙트럼이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옵셋 QPSK를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것의 파워 스펙트럼에 이 파워 스펙트럼인데 요거는 딜레이를 캐피탈 TO2만큼 주고 나서 계산을 해야죠. 딜레이를 주면 파워 스펙트럼이 바뀌나요? 시그널에? 예, 지난번에 한번 했었죠. 페이즈를 돌리거나 딜레이를 줘도 파워 스펙트럼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X of T의 파워 스펙트럼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X sub L of T 마이너스 델타의 E to the J phi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건가요? 여전히 파워 스펙트럼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쿼드러처에 있는 BPSK 시그널을 딜레이를 준다고 해서 파워 스펙트럼이 바뀌지 않겠죠. 따라서 옵셋 QPSK의 파워 스펙트럼은 QPSK의 파워 스펙트럼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파워 일정하다고 한다면 여기서 equal로 쓰고 캐피탈 T로 쓰는 것과 완전히 동일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MSK를 보겠습니다. MSK는 어떻게 돼 있나요? 이 펄스 쉐입이 이제 바뀌었죠, 이렇게. 물론 그냥 사인으로 바꾸면 높이가 1이겠습니다만 파워를 동일하게 놓으려면은 그림을 잘못 그렸네요. 예, 파워를 동일하게 놓으려면은 이 사인의 높이가 루트 2가 아마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뀌는 것인데요. 자, 이때 파워 스펙트럼은 어떻게 되나요? 네,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QPSK에서 렉탱귤러 펄스를 해프 사인으로 바꿨을 때의 파워 스펙트럼과 다를 수가 없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요, 해프 사인의 사인 펄스의 에너지 스펙트럼을 계산하기가 좀 많이 지저분한데 해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네, 이거는 해보십시오. 네,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참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보면 좀 흥미로운 게 나타나는데요. 파워를 이 컴플렉스 엔벨로프의 파워를 둘 다 동일하게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옵셋 QPSK의 파워와 MSK의 파워를 동일하게 맞추고요. 그 다음에 그려보면 아닌가요? 피크를 동일하게 맞추고 그려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네. 여기서 여기가 아까 1 over t였는데 이걸 2 over 2t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이건 3 over 2t고요. 이건 4 over 2t 이렇게 되는데 싱크 스퀘어는 아까 어떻게 됐었나요? 10 log 10 베이스 파워 스펙트럼 이렇게 했으면은 네, 여기가 점근선이 됐죠. 여기가 점근선, 그다음에 여기가 점근선 이렇게 해서 네, 이런 식으로 뭐가 나타났었습니다. 네, 그런데 MSK를 그려보시면요, 이게 복잡합니다만 그려보시면 여기를 점근선으로 갔습니다. 요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 기억이 맞다면, 네, 그 다음은 동일할 겁니다. 네.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요. 네. 네. 요렇게요. 네. 자, 그래서 이, 다음 페이지에 뭐, 말로 다 나와 있습니다만 설명을 드리면, 이 널 투 널 밴드위스를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널 투 널 밴드위스는 뭐였죠? 파워 스펙트럼을 그렸을 때, 센터 프리퀀시를 중심으로 좌우로 이제 널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널에서 널까지죠. 그래서 렉탱귤러 펄스일 때는 널 투 널 밴드위스가 2 over symbol period 이렇게 되는데 MSK로 했더니 어떻습니까? 이게 더 늘어났죠. 네. 그래서 늘어나서 이게 3 over t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1.5배 널 투 널 밴드위스는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안 좋은 것이네요. 펄 쉐이핑을 했으니까. 메인 로브는 사실 늘어났는데요. 사이드 로브를 보면 이렇게 높이가 이렇게 다릅니다. 이게 낮고요. 일단 그 다음에 이 디케이 레이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두 개가 이제 좀 다른데요. 그림을 제가 비슷하게 그렸나요? 네,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요. 네, 그래 보면 렉탱귤러 때는 마이너스 20 dB per decade가 됐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싱크 스퀘어에서 싱크가 sin pi x 나누기 pi x 이런 꼴로 나타나죠. 그래서 x분의 1이 있어서 제곱하면 마이너스 20 dB인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코사인이고요. 여기를 보시면 여기 f 스퀘어가 있고요. 그게 또 스퀘어 돼 있습니다. 그래서 f의 4승이 분모에 있어서 MSK는 마이너스 40 dB per decade가 됩니다. 떨어지는 이 사이드 로브가 떨어지는 비율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메인 로브 폭은 넓어졌지만 사이드 로브가 더 작고 사이드 로브의 디케이 레이트도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MSK가 더 좋은 파워 스펙트럼을 갖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MSK는 QPSK나 옵셋 QPSK에 비해서 왜 좋으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뭐 보셨죠, 조금 전에. 메인 로브는 1.5배 더 두꺼워졌습니다. 널 밴드위스니까요. 하지만 사이드 로브들이 훨씬 작고 그다음에 더 빨리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장했으니까 이게 더 좋은 것이다. 맞나요? 네, 그렇지 않죠. 사실 펄스 쉐이프트 우리가 펄스 쉐이프트 QPSK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펄스 쉐이프트 QPSK에서 렉탱귤러를 half 사인으로 바꾸면 어떻습니까? MSK와 동일한 파워 스펙트럼을 갖죠. 네. 그래서 MSK가 QPSK와 옵셋 QPSK에 비해서 왜 좋으냐라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메인 로브가 좀 두꺼워지지만 사이드 로브 성능이 좋다라고만 하기는 어려운 뭔가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뭔가를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펄스 쉐이프트 QPSK에서 펄스를 렉탱귤러 펄스 해프 사인인 펄스로 렉탱귤러 펄스를 바꾸면 MSK와 파워 스펙트럼은 동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뭔가 다른 게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파워 스펙트럼을 말하고 있지만 파워 스펙트럼만이 우리가 이 트랜스밋 시그널의 좋은 프로퍼티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혹시 또 기억력이 좋으신 분은 그러면 PMEPR 또는 PAPR, Peak to Average Power Ratio 또는 Peak to Mean Envelope Power Ratio와 뭔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또한 100% 정답은 아닙니다. 여기서 한번 보시죠. MSK 시그널은 제가 어떻게 클레임을 하는지 보시면요. Constant Envelope 시그널이라고 했습니다. Constant Envelope란 무슨 뜻인가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PMEPR이 0dB인 거죠. 평균 파워와 픽 파워가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어떤 좋은 점이 있죠? 굉장히 파워 이피션트하게 증폭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제 굉장히 좋은데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이겁니다. 그러면 QPSK는 컨스탄트 엔벨로프 시그널이 아닌 거냐? 한번 답을 해보시겠습니까? QPSK도 컨스탄트 엔벨로프 시그널입니다. 해보시면은 왜 그런가요? 컴플렉스 엔벨로프 한번 보시죠. QPSK에 보시면은 이렇게 적을 수 있죠. 여기서 우리가 엔벨로프를 취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런데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QPSK 컨스텔레이션 포인트니까 다 모듈이라고 하죠. 컴플렉스 넘버에서는 또는 매그니튜드가 다 1이고요. 그 다음에 이 렉탱귤러 펄스도 높이가 항상 1입니다. 그래서 이건 언제나 1이고요. 따라서 QPSK도 PMEPR은 0dB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 Constant Envelope라는 프로퍼티만으로는 왜 MSK가 QPSK보다 더 선호되느냐에 대한 또 100% 답은 아닌데요. 여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Continuous Phase Signal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MSK는 Constant Envelope 시그널이면서 Continuous Phase 시그널이기 때문에 선호되는 경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QPSK와 Offset QPSK의
그러면 이 페이스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QPSK로 먼저 생각을 하겠습니다. QPSK에서 위에를 이제 인페이즈, 아래를 쿼드러처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선을 일부러 그었습니다. 매 t마다 1이거나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이렇게 인페이즈와 쿼드러처 베이스밴드 시그널이 변하면 QPSK 시그널의 컴플렉스 엔벨로프는 어떻게 될까요? 처음 이 구간에 어떻게 됩니까? 인페이즈가 1이죠. 쿼드러처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니까 1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찍히겠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간입니다. 두 번째 구간은 1, 1입니다. 그러면 여기 찍히겠죠. 잘 보시면 요 인페이즈 쪽을 인페이즈 베이스밴드를 여기는 쿼드러처 베이스밴드고요. 이쪽 리얼에 매핑을 하고 쿼드러처 베이스밴드를 이미지너리 매핑을 하면 제로에서 캐피탈 T까지 시간 동안은 여기 있습니다. 컴플렉스 엔벨로프가 여기 있다가 캐피탈 T에서 2T까지는 여기로 점프를 합니다. 점프를 해서 여기 있습니다. 캐피탈 T 동안에. 그 다음에는 또 1, 1이니까 또 있다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여기로 점프를 해서 여기가 찍히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쭉 그 QPSK 시그널이 날아가면 결국은 이런 식으로 4개의 포인트가 찍히게 됩니다. 물론 원상의 컴플렉스 서클 위에 있는데요. 이때는 1-1로 했으니까 레이디어스는 스퀘어 루트 2인데요. 그냥 편의상 유닛 서클 위에 이렇게 4개의 포인트가 찍힙니다. 그런데 찍힐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한 번 포인트에 딱 들어가면 적어도 캐피탈 T의 정수배만큼 거기에 머무르고 점프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여기서 나머지 3점, 자기를 포함해서 4점 어디로든 점프를 할 수 있죠. 이것이 QPSK입니다. 자, 그러면 오프셋 QPSK는 어떻게 되는지 또 해볼까요? 오프셋 QPSK도 동일하게 할 수 있는데요. 그림을 주의를 좀 해서 그려야 되겠습니다. 자, 인페이즈 베이스밴드가 있고요. 동일하게 그려볼까요? 그 다음에 쿼드러처 베이스밴드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딜레이를 줘야죠. 딜레이를 줘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절반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앞에도 그려볼까요? 여기도 여기 마이너스 1이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로에서 2분의 t까지죠. 2분의 t까지. 예, 어떻게 됩니까? 네. 1,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여기 찍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이제 트랜지션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때는 하필이면 이제 변하지 않죠. 인페이즈가 계속 1이고 쿼드러처도 1로 한참 가니까요. 그래서 여기 또 찍혀 있습니다. 요까지는. 예. 그 다음에 또 1이 들어왔습니다. 2분의 t. 그래서 여기 계속 찍혀 있다가 자, 이 지점에서 어떤 일이 생기나요? 2분의 3t에서 1이 되죠. 따라서 여기로 점프를 합니다. 점프를 해서 당분간 유지되다가 이게 좀 안 좋은 이그젠플인 것 같네요. 네. 그 다음에는 또 어떻습니까? 이게 같은 심볼이니까 여기 계속 있고요. 그래서 이게 쭉 계속되다가 이 지점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네. 쿼드러처는 그대로 있고 인페이즈가 바뀌니까 이제 이쪽으로 점프를 하게 되죠. 네. 점프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는 인페이즈 점프를 한 다음에 인페이즈는 그대로 있고 이제 쿼드러처가 바뀔 수 있죠. 그래서 이번엔 또 이쪽으로 점프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원칙적으로는 every capital T over 2 그러니까 2분의 capital T마다 이제 이 포인트 중에서 이제 트랜지션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보시면은 이 매 2분의 캐피탈 T마다 인페이즈 또는 쿼드러처의 하나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기 찍혀 있었는데 이번에 점프를 할 때 인페이즈가 변한다 그러면 쿼드러처는 변하지 않으니까 점프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 있습니까? 얘가 인페이즈만 변하니까 이쪽으로 가든가 아니면 그대로 있든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쪽으로 가든가 그대로 있든가고요. 그 다음에 다음 캐피탈 T 오버 2는 어떻습니까? 이번엔 쿼드라처가 바뀔 타임이죠.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또 여기 있든가 이쪽으로 가든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보시면은 여기서 갑자기 이쪽으로 가는 거는 이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웃한 쪽으로만 갈 수 있는데 그 이웃한 쪽도 어떻습니까? 뭐 아무 2분의 캐피탈 T에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인페이즈, 그러니까 리얼 파트가 바뀌면 다음번에는 이미지너리 파트가 바뀔 수 있고 안 바뀌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규칙성 있게 바뀝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렇게 서클을 그려보면 물론 이때도 반경이 스퀘어 루트 2입니다만은 유닛 서클이라고 하면 변할 때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가고 싶으면 여기서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가든가 여기서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은 여기 있을 때 위치에서 다음 트랜지션이 인페이즈가 바뀔 타임이냐 그러면 이쪽으로 갔다가 가겠죠. 쿼드라처가 바뀔 타임이냐 그러면 이쪽으로 갔다가 가겠죠. 이런 식으로 반드시 이웃한 컨스텔레이션 포인트를 거쳐서 반대편으로 갑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이제 offset QPSK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개를 비교하겠습니다. 그럼 QPSK와 offset QPSK는 어떻게 다른가? 그냥 이렇게 찍히는 포인트만 보면 최종적으로 보면 이렇게 4점이 찍히고 여기도 이렇게 4점이 찍힌다는 면에서는 동일합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다만 점이 이동될 때 QPSK는 여기서 자기를 포함해서 내 어느 포인트로나 점프를 할 수 있고 offset QPSK는 반드시 이웃한 포인트로만 점프하거나 그대로 있거나 할 수 있다는 점이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언뜻 보면 뭐 constant envelope 시그널이고요. 페이즈는 어떤가요? 페이즈는 이제 abrupt change가 되는 것이죠. QPSK에서 phase shift king이니까 페이즈가 abruptly changing 합니다. 그리고 offset QPSK도 어쨌든 매 캐피탈 T 오버 2마다 abrupt change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abrupt change 한다는 것은 제가 그림으로 나타냈지만 이 펄스가 rectangular 펄스를 쓰는 것인데요. rectangular 펄스는 스펙트럼이 어떻습니까? 타임 리미티드니까 밴드 언리미티드죠. 그래서 프랙티컬 시스템을 구현할 때 밴드 리미팅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밴드 리미팅이 되고 나면 하이 프리퀀시 텀이 사라질 것이고요. 그러면 요 트랜지션 일어나는 부분이 이렇게 스무드해집니다. 스무드해지면서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서 예를 들면 이렇게 오실로스코프로 본다면요. 이쪽을 X, Y로 한 다음에 관찰을 하고 있다면은 만약에 이게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옆으로만 갈 뿐만 아니라 이제 반대쪽으로 가니까 이렇게 점프하는 게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여기도 직선으로 안 움직이고 이렇게 뭐 아래로 출렁, 뭐 위로 출렁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필터링이 되니까 정확하게 렉탱귤러가 안 되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선이 트러젝토리가 그어지고요. offset QPSK도 어떻습니까? 옆으로 이렇게 가는 게 있고요. 물론 이제 대각선은 없으니까 조금 나아졌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envelope가 출렁출렁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얼하게는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envelope가 constant이지만 실제로 만들어 보면 밴드 리미팅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렇게 샤프하게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둥실뭉실하게 되면서 이 constant envelope 시그널이 안 되는 겁니다. phase discontinuity가 time varying amplitude를 만들어서 결국은 constant envelope 시그널이 안 됩니다. 그래서 0dB PM EPR이다. QPSK와 offset QPSK가 이것은 아이디얼한 경우지 실제로 우리가 필터링 하고 나면 이렇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위성통신이나 이런 경우에는 constant envelope인 것을 원하는데 continuous phase고요. 실제로 이렇게 파워 이피션트하게 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MSK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MSK 시그널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그림부터 그려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해가 잘 안 가면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인페이스 베이스밴드와 쿼드러처 베이스밴드를 또 그려보겠는데요. 인페이스 베이스밴드는 매 캐피탈 T마다 이제 변할 수가 있고요.
쿼드러처 베이스밴드도 매 t마다 변하지만 거기에 옵셋이 2분의 t만큼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인 바뀌고 뭐 안 바뀌고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일단 그림을 보시면 규칙성을 좀 발견할 수 있죠. 이렇게 잘라 보시면 이 데이터 비트들이 여기서는 이제 a sub I of m들이 관여되어 있고 여기서는 a sub q of m들이 관여되어 있는데 각각 1-1로 IID 하다고 했으니까 요 첫 번째 제로에서 캐피탈 T over 2 구간과 이 캐피탈 T에서 3 캐피탈 T over 2 구간은 사실 뭐 통계적으로는 동일하게 되죠. 그 다음에 요 구간과 이 구간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MSK 시그널이 Constant Envelope Continuous Phase 시그널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간을 둘로 나누기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누냐면 0에서 캐피탈 T over 2까지 나누고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이런 NT, NT 플러스 T over 2 모든 N에 대해서 다 증명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구간을 하면 여기서 옵셋을 준 구간이 이렇게 또 선택이 되어서 이 두 구간만 결국은 이 구간, 그 다음에 이 구간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제로에서 캐피탈 T over 2인 구간을 보겠습니다. 그럼 앞서 이제 정했던 식에 의해서 컴플렉스 엔벨로프는 인 페이즈 쪽에는 이제 a sub I of 0가 들어있고요. 쿼드러처 쪽에는 j times a sub q의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는 사인, 여기는 코사인 이렇게 됩니다. 물론 사인을 2분의 t만큼 이제 어드밴스 한 거니까 코사인이 된 것이고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 시그널이 이제 어떠냐? 어렵죠. 사인, 코사인 보이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오일러스 아이덴티티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코사인 세타는 2분의 e to the j 세타 플러스 e to the 마이너스 j 세타고 사인 세타는 2j분의 e to the j 세타 마이너스 e to the 마이너스 j 세타입니다. 그래서 세타 자리에 파이 t 오버 캐피탈 T를 넣어서 전개를 하면 그 다음 라인처럼 되고요. 여기서 e to the j 파이 t, e to the j 파이 t 오버 캐피탈 T와 그 다음에 e to the 마이너스 j 파이 t 오버 캐피탈 T 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리어레인지를 해서 묶어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식처럼 되는데 여기서 한번 보시면요. 요 e to the j 파이 t 오버 t 앞에는 in phasor 쿼드라처의 차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값을 가질까요? 1 또는 마이너스 1이죠. 이 두 값은. 그래서 2 또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 e to the 마이너스 j 파이 t 오버 캐피탈 T 앞에 있는 거는 이제 합인데 여전히 1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도 죄송하네요. 제가 이렇게 됩니다. 3개가 되죠. 같으면은 0이고 다르면은 죄송합니다. 다르면은 이 경우에는 다르면은 이제 2 또는 마이너스 2고요. 같으면 0이고 이쪽에는 다르면 0이고 같으면은 2 또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리고 이쪽이 0이면 이쪽은 2 또는 마이너스 2고요. 이쪽이 2 또는 마이너스 2면 이쪽은 반드시 0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요 앞에 2로 나눠주고 뭐 j 곱해주면 요 구간 내에서 0에서 t 오버 2 구간 내에서 이 신호는 컴플렉스 엔벨로프는 결국은 플러스 마이너스 j, 그러니까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e to the 플러스 마이너스 j 파이 t에서 4가지 경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습니다. 얘가 리얼이고 얘가 이미지너리라고 하면요. 요 플러스 마이너스 j가 있으니까 일단 요게 플러스 j고 얘가 마이너스 j죠. 그러니까 t가 요 끝에 구간에서는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페이즈가 시간에 대해서 돌아가는데요. 여기서 2분의 t만큼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e to the j 파이 t over t에서 t를 0과 2분의 t를 넣으면 양 끝점이죠. 어떻게 됩니까? 하나는 e to the j 제로고 하나는 e to the j 2분의 t를 넣으면 2분의 파이죠. 그러니까 90도 돌아가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유닛 서클을 그리면요. 그러니까 t가 제로, t, 2t,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 지점 0 플러스 마이너스 t 플러스 마이너스 2t 여기서는 요 두 점 중에 하나에서 시작을 해서요. 그 다음에 t가 2분의 t 그 다음에 2분의 t 플러스 마이너스 t 2분의 t 플러스 마이너스 2t 이렇게 되는 지점까지 어떻게 이동합니까? 요렇게 이동하든가 또는 여기 있으면 요렇게 이동하든가 여기서는 이렇게 가든가 이렇게 가든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 지점들에서는 x라고 할까요? 예, 요 두 포인트에 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순간에 여기서 시작을 했다면 반드시 얘는 이 트라젝토리가 시간이 가면 이렇게 이동하든가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고요. 다음번에는 어떻습니까? 또 똑같이 해봅니다. 컴플렉스 엔벨로프를 똑같이 계산하면 이제 이 두 지점에서 또 e to the 플러스 마이너스 j 파이 t 오버 t니까 요렇게 올라가든가 여기서 요렇게 가든가 여기서는 이렇게 가든가 이렇게 가든가 해서 결국은 이때 유닛 서클 상에서 반드시 이제 움직이고요. 움직이는 각도 속도도 어떻습니까? 선형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똑같은 속도로 움직입니다. 만약 여기에 제로일 때 있다가 캐피탈 T에도 여기에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까 offset QPSK 할 때는 제자리에 있으면 됐었죠. 예, QPSK도 마찬가지고. 근데 MSK에서는 여기 있으려면은 예,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오든가 반드시 이쪽으로 갔다 다시 오든가 해야지 가만히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페이즈는 어떻습니까? 어느 쪽이든 일정한 각속도로 돌게 반드시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것이 이제 MSK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MSK 시그널은 Constant Envelope 시그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Continuous Phase 시그널인가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언뜻 보면은, 이렇게 갔다 그 다음에 이렇게도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제로 있는 부분을 보시죠. 그러면, in phase는 제로인데, 쿼드러처는 이렇게 일정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가든, 예, phase도, continuous하게 되고, envelope도 당연히 discontinuity가 없습니다. 그래서, constant envelope일 뿐만 아니라, 요 위에서 움직이니까, 요 각 지점에서 연속이 됩니다. 그래서 phase도 또한 continuous합니다. 따라서 MSK는 constant envelope, continuous phase 시그널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뭐가 좋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예, non-linear amplifier로 굉장히 파워 에피션트하게 증폭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MSK가 장점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과목이 변복조와 전력 스펙트럼이지만 그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 이외에도 트랜스미티드 시그널의 캐릭터리스틱으로서 중요한 것이 예를 들면 PMEPR, PAPR이 어떠냐. 그 다음에 설령 아이디얼하게 밴드 언리미티드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아이디얼하게는 컨스탄트 엔벨로프지만 디스컨티뉴어티가 생기면 실제로는 그러니까 페이즈 디스컨티뉴어티가 생기면 아이디얼하게 매그니튜드가 컨스탄트라도 앰플리튜드가 컨스탄트라도 필터링 하고 나면 실제로는 타임 베링 앰플리튜드를 갖는 시그널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다이렉트 시퀀스 스페이스 스펙트럼 모듈레이션과 그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름이 굉장히 긴데요. 일단 다이렉트 시퀀스라는 말이 있고 이게 스프레드 스펙트럼이란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다이렉트 시퀀스 스프레드 스펙트럼은 스프레드 스펙트럼 테크닉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스프레드 스펙트럼 모듈레이션 테크닉이 있고요. 그 안에 예를 들면 여러 엘리먼트들이 있는데 여기에 다이렉트 시퀀스, 그 다음에 옛날에는 이렇게 슬래시를 많이 했습니다. 스프레드 스펙트럼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프리퀀시 하핑이라고 해서 FH 이렇게 쓰는데 또 스프레드 스펙트럼. 그 다음에 이게 프리퀀시가 있으니까 당연히 타임도 있겠죠. 타임 하핑, 뭐 스프레드 스펙트럼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처프인데 처프는 짹짹거리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매 타임 심볼 피리어드 동안에 프리퀀시가 이렇게 쭉 증가하거나 쭉 감소하거나 하는데 그걸 뭐 소리로 틀면은 짹짹 소리 비슷하게 들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처프 스프레드 스펙트럼. 그 다음에 이것들을 이제 하이브리드한 여러 개의 또 다양한 그런 스프레드 스펙트럼 테크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데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스프레드 스펙트럼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름을 보시면 스펙트럼이 스프레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일종의 오리지널 그래야 하는 스펙트럼보다 더 넓어져 있는 모듈레이션이다. 이렇게 우리가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레드 스펙트럼 테크닉을 사실 엄밀하게 이게 정의입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충 이렇게 정의하면 맞습니다. 뭐냐 하면 인포메이션 트랜스미션을 하기 위한 레이트가 있겠죠. 우리가 비트를 몇 비트 퍼 세크로 보내야 되겠다 그랬을 때 그것을 밴드위스로 이제 바꾸는데 예를 들면 BPS라고 하겠습니다. 100 BPS가 있으면 약 100Hz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것보다 훨씬 넓은 밴드위스. 훨씬 넓다도 참 애매한데요. 10배면 훨씬 넓은 거냐. 어떤 때는 그렇게 되겠죠. 100배면 정말 훨씬 넓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인포메이션 레이트보다 넓은 밴드위스를 써서 전송하는 테크닉을 스프레드 스펙트럼 테크닉이다. 이렇게 다 말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스프레드 스펙트럼, 스프레딩 하는 건 왜 할까요? 여러분이 아날로그 통신 시간에 그 AM, Amplitude Modulation과 FM, Frequency Modulation을 배웠습니다. 그때 Frequency Modulation을 했을 때 밴드위스 식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은 뭐냐면 그 AM, 더블 사이드 밴드 서프레스드 캐리어 또는 더블 사이드 밴드 with 트랜스미트 캐리어 그 밴드위스 대비 어떤 1보다 큰 보통은 1보다 큰 어떤 컨스탄트가 곱해졌습니다. 그래서 FM이 AM보다는 이제 밴드위스가 넓은데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됐었죠? 그래서 결국은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FM이. 당장 우리가 귀로 들으면 퀄리티가 굉장히 좋죠. 똑같은 라디오 브로드캐스팅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밴드위스가 넓어지면 뭔가 좋은 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밴드위스가 넓다는 얘기는 사실 바람직하진 않죠. 내가 요만큼만 있어도 될 건데 더 넓게 썼으니까요. 이 스케어스한 밴드위스를 그냥 허투루 쓰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쓰는데 보통 스프레드 스펙트럼이라고 불리는 테크닉들은 인터피어런스에 대해서 어떤 면역성을 갖고요. 면역이라는 것이 완전히 없애지는 않습니다. 강인하고 로버스트니스라고 말씀드리는 게 더 나을 것도 같습니다. 인터피어런스에 로버스트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low probability of interception. 다른 사람들이 이제 신호를 찾아내려고 할 때 잘 찾아내기 어렵다 이런 겁니다. 왜 그런지 이제 이 스펙트럼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요. 동일한 파워를 내는데 제가 굉장히 내로한 밴드위스를 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파워 스펙트럼이 이제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쪽에는 당연히 있고요. 근데 동일한 파워를 내는데 이제 밴드위스가 2배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파워 스펙트럼이 절반으로 줄어들겠죠. 3배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4배가 됩니다. 그러면 4배가 되면 또 절반으로 줄어들고요. 8배가 되면은 또 절반으로 줄어들고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에서 특히 이제 조금만 원거리가 돼도 이렇게 노이즈 파워 스펙트럼이 있었죠. 그래서 점점점 밴드위스가 넓어지면 이 노이즈 레벨에 거의 도달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묻혀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스펙트럼 애널라이저 이런 걸로 보면은 이게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물론 커머셜 스프레드 스펙트럼, 그러니까 다이렉트 시퀀스 스프레드 스펙트럼 시스템들은 워낙 강한 파워로 기지국에서 쏘기 때문에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로 봐도 사실 보입니다. 근데 밀리터리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럴 때는 멀리서 이제 볼 테니까요.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거기에 신호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내기가 쉽지 않아집니다. 그래서 이 Low Probability of Interception, LPI가 굉장히 좋게 됩니다. 스펙트럼을 넓게 사용하니까요. 그래서 스프레드 스펙트럼은 초창기에는 이제 밀리터리 애플리케이션으로, 디펜스 애플리케이션으로 고안이 됐었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커머셜 시스템, 특히 셀룰라 텔레커뮤니케이션 시스템에 적용하면은 강점이 있겠다. 이렇게 몇 엔지니어들이 관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시스템으로 구현하자고 오랜 시간 동안 설득을 했는데 잘 안 됐고요. 그러다가 결국 넘어간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설득에. 그게 우리나라였는데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모 회사와 같이 열심히 연구를 해서 저희가 CDMA를 최초로 상용화한 나라가 되었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통신 강국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DS-CDMA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요. 자꾸 이제 DS-SS, Direct Sequence Spread Spectrum을 말하고 있습니다. DS-CDMA, Direct Sequence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는 조금 상업화된 용어이고요. 예전에 좀 학술화된 용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SSS,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스프레드 스펙트럼인데 다이렉트 시퀀스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멀티플 억세스에 적용한 겁니다. 멀티플 억세스란 어떤 것이었죠? 제가 이 과목 초반에 이 포인트 투 포인트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트랜스미터가 여기 있고 리시버가 여기 있을 때 이렇게 한 점씩 있으면 포인트에서 다른 포인트 투 포인트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트랜스미터가 하나이고 리시버가 뭐 여러 개 있을 때 이때는 포인트 투 멀티 포인트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트랜스미터가 여러 개 있고 리시버가 하나일 때 멀티 포인트 투 포인트 커뮤니케이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멀티플 억세스 채널이라고 하고 이런 것을 브로드캐스트 채널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멀티플 억세스 채널에서의 통신 방식을 멀티플 억세스 테크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멀티플 억세스를 하는데 이 트랜스미터들이 다이렉트 시퀀스 스프레드 스펙트럼 시그널을 송신을 하면 그것을 다이렉트 시퀀스 스프레드 스펙트럼 멀티플 억세스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이제 오래된 용어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다이렉트 시퀀스 코드 디비전 멀티플 억세스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이게 파퓰러라이즈 됐고요. 유행이 됐고 그래서 지금은 DSSMA 그러면 못 알아듣는 사람들도 많고요. DSCDMA 이렇게 말해도 심지어 무슨 소리냐, 그냥 CDMA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CDMA라고 하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에 DSSMA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셀룰라 와이어리스 스탠다드에서 이 2.5세대 셀룰라 스탠다드인 IS95, 나중에 CDMA1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요. 이 IS95 시스템, 인터림 스탠다드, 미국에서 뭐 임시 표준 뭐 이런 거였죠. 그 다음에 3G에서 WCDMA, 그 다음에 CDMA 2000 이런 것들이 다 스프레드 스펙트럼, 특히 다이렉트 시퀀스 스프레드 스펙트럼 모듈레이션 테크닉을 멀티플 억세스 하는데, 즉 그 업링크는 뭐죠? 모바일 스테이션들이 베이스 스테이션으로 보내는 것이죠. 여러 모바일들이 하나의 베이스 스테이션, 그래서 업링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CDMA1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CDMA1에서 이제 업링크를 보면 저희가 이제 피처폰에서 예를 들면 말을 막 하면은 이 보이스를 보코더, 보이스 인코더죠. 보코더라는 것이 이제 디지타이즈를 하고요. 그래서 뭐 리니어 프레딕티브 코딩 같은 거를 해서 컴프레션을 막 합니다. 그 다음에 에러 컨트롤 코드를 얹습니다. 컨볼루셔널 코드. 그러고 나면 이 에러 컨트롤 코디드 보코더 아웃풋이 약 10kbit per sec 정도, 그러니까 10,000 bit per sec 정도 레이트로 이제 전송이 돼야 되는데요. 그러면 뭐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면 약 한 10kHz 정도 밴드위스가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각 시그널은 1.25 또는 뭐 1.2, 1.1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1.25MHz 정도의 밴드위스를 갖습니다. 그럼 앞서 우리가 스프레드 스펙트럼 시스템을 정의를 할 때, 스프레드 스펙트럼 테크닉을 정의할 때 필요한 밴드위스보다 굉장히 많은 밴드위스로 전송하는 것을 스프레드 스펙트럼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1.25맥을 10K로 나누면 한 125쯤 되죠. 그러니까 125배 더 쓰는 겁니다. 약. 그런데 이 125배를 어떻게 쓰냐면 이렇습니다. 여러 유저가 있겠죠. 업링크니까 멀티플 억세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25면은 A라는 모바일 스테이션도 요 안에 다 보내고요. B라는 모바일 스테이션이 또 요 안에 다 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워 스펙트럼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디펜던트한 시그널이라고 한다면 다 더해지죠. 그래서 이것이 업링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스펙트럼,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같은 스펙트럼을 사용하고 타임 도메인 상에서도 같이 씁니다. TDMA는 어떻게 되죠? TDMA는 타임 도메인 상에서는 이제 서로 오소고널하게 최대한 만들죠. 프리퀀시 디비전은 어떻습니까?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오소고널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이 다이렉트 시퀀스 스페시픽 멀티플 억세스는 타임에서도 그렇지 않고 프리퀀시에서도 오소고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오소고널 비슷하게 만드는데요. 그래서 그 오소고널 비슷하게 만들 때 뭐 PN 코드, 수도 노이즈 코드 같은 걸 쓰는데 따라서 사람들이 이제 코드 디비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Direct Sequence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시스템의 하나의 모바일 트랜스미터가, 즉 모바일 스테이션이 전송하는 시그널의 파워 스펙트럼을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됩니다. Find the power spectral density of Direct Sequence Baseline Modulated Signal transmitted by a CDMA1 또는 WCDMA 모바일 스테이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또 질문이 무엇이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를 정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답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먼저 트랜스미티드 신호 모델을 알아야 되겠죠. 모르면 뭐 파워 스펙트럼도 못 구하니까요. 다음 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네, 이번 페이지에서는 Direct Sequence Spectrum Signal의 컴플렉스 엔벨로프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복잡해 보이지만 컴플렉스 엔벨로프는 자, 여전히 서메이션이 나왔고요. 여기까지는 굉장히 유사합니다. 여기도 보시면 펄스가 있죠. 트랜스밋 펄스가 P가 있고 여기서는 뭐 T sub C라고 했는데 어쨌든 매 T sub C에 한 번씩 펄스가 날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펄스 이 n번째 쉬프트 돼서 날아가는 이 펄스 P of T가 있는데 그것을 n times T sub C만큼 쉬프트 했죠. 거기에 곱해지는 심볼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볼 하나, 또 다른 심볼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심볼들을 각각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D 안에 있는 요 D라고 되어 있는 심볼. 요 심볼은 데이터 시퀀스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심볼들이 있는 시퀀스고요. 여기서 S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뭐 스프레딩 또는 시그너처 칩 시퀀스. 그러니까 스프레딩 시퀀스, 시그너처 시퀀스, 칩 시퀀스 또는 이제 코드를 붙여서 스프레딩 코드, 시그너처 코드, 칩 코드 뭐 이렇게 부르는데 보통은 이제 스프레딩 뭐 시퀀스 이렇게 많이 부르고 시그너처 시퀀스, 뭐 스프레딩 코드 뭐 이런 조합을 많이 쓰지 칩 코드 이런 말은 잘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칩 시퀀스는 쓰고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DSSS인데 BPSK 데이터를 보낸다면 요게 D가 BPSK인 거고요. 그 다음에 QPSK 데이터다 하면 D가 QPSK인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BPSK 스프레딩이다 그러면 이 스프레딩 심볼이 BPSK 1-1이고요. 그 다음에 QPSK 스프레딩이다 그러면은 요 스프레딩 심볼이 QPSK 유닛 서클 상에서 4분의 파이만큼씩 돌아간 그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이게 두 개가 곱해져 있는데 이 데이터와 칩은 또는 데이터와 코드 스프레딩 심볼들은 어떻게 구별되느냐? 여기 자세히 보시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플로링 하는 플로어 펑션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요 안에 있는 아규먼트가 정수면 그게 나오지만 정수에 소점 이하가 있으면 소점 이하는 이제 다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헷갈리실 때는 항상 숫자를 넣어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n이 0, 1, 2 해서 뭐 n-1, 이제 n 플러스 1 이렇게 갈 텐데 d of 그다음에 n을 캐피탈 N으로 여기 어떤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나누고 플로링을 했습니다. 그럼 이 아규먼트는 어떻게 될까요? n이 0이니까 여기는 0이겠죠. 그다음에 캐피탈 N보다 지금 작으니까 여기 또 0, 여기도 0 해서 계속 0이다가 캐피탈 N이 되면 그때부터 1입니다. 그래서 1이 또 n개 나오고 반면에 여기 d of n은 어떻습니까? n이 말 그대로 0, 1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어떠냐면은 데이터 심볼 하나가 데이터 심볼 하나가 칩 심볼 캐피탈 N개랑 이제 곱해져서 마치 이것이 새로운 심볼이냐 이렇게 해서 날아가는 것입니다. 자, 어쨌거나 좀 이따 자세히 보시고요. 자세히 캐피탈 N을 프로세싱 게인 또는 스프레딩 게인 또는 스프레딩 팩터라고 많이 부릅니다. 여기 대해서도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요 P of T, 매 어떤 심볼 피리어드, 칩 심볼이죠. 칩 심볼 피리어드마다 날아가는 이 펄스를 칩 웨이브폼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칩 웨이브폼 또는 칩 펄스, 마치 저희가 트랜스밋 웨이브폼, 트랜스밋 펄스라고 하듯이 이제 칩 펄스, 칩 웨이브폼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이제 이 칩 펄스를 최적화하는 논문을 썼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모 회사에 인터뷰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반도체 칩도 만들고 통신도 하는 그런 회사였는데요. 제 이제 레주메를 보냈더니 이제
논문 타이틀을 보고는 이 반도체 부서의 사업부 쪽에 이제 할당을 한 겁니다. 칩으로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제가 딱 앉았더니 이제 인터뷰하시는 분이 통신을 전공하시면서도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 이 칩 설계에도 관심이 많으셔서 이렇게 디자인을 하신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아니라고 설명을 하느라고 참 어려웠습니다. 예, 그 기억이 나네요. 자, 그 다음에 이 칩 펄스가 날아가는 이 타임, 칩 피리어드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이 역수, 그러니까 칩 트랜스미션 레이트겠죠. 이것을 칩 레이트 또는 치핑 레이트 이렇게 부르고요. 자, 그러면 이제 S네요. 죄송합니다. S고요. 이 칩 시퀀스에서 칩 심볼은 매 T sub C마다 날아가는데 여기 데이터 심볼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네, N times TC마다 한 번씩 날아가죠. 그래서 이 데이터 심볼 레이트는 어떻게 됩니까? 예, 이 N times T sub C의 역수인 값이 되고요. 그것을 데이터 심볼 레이트 또는 데이터 레이트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칩 시퀀스에 대해서 좀 더 보겠습니다. 그럼 이 칩 시퀀스는 어떤 걸 쓰는지 보겠습니다. 데이터가 랜덤한 것이죠. 예, 칩 시퀀스는 디터미니스틱합니다. 디터미니스틱한데 밀리터리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럴 때는 보안 때문에 어떻게 되죠? 상대가 모르게 해야죠. 하지만 트랜스미터와 리시버는 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미터와 리시버는 알고 있는 거고 또 이 시그널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뭐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다 디터미니스틱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법 긴 피리어드를 갖더라도 어쨌든 주기를 갖는 그런 시퀀스로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아까 이 프로세싱 게인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캐피탈 N이 지나야지 N 타임이 지나야지 데이터 심볼이 바뀌는데 이 칩 시퀀스의 주기는 어떤 때는 프랙션이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N이 뭐 30인데 주기는 이 칩 시퀀스의 주기는 뭐 3이라든가 굉장히 짧은 거죠. 그 다음에 뭐 정확히 이 프로세싱 게인과 같든가 아니면 이것보다 굉장히 크든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어쨌든 이 굉장히 긴 주기에 캐피탈 N보다 프로세싱 게인보다 굉장히 긴 주기에 수도 랜덤 시퀀스를 씁니다. 또는 이제 수도 노이즈 그래서 이제 PN 코드를 씁니다. 그리고 특히 이 PN 코드로서 Maximal Length Sequence라는 M 시퀀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많이 씁니다. CDMA1에서도 그렇고요. 대부분의 CDMA 베이스드 시스템에서 M 시퀀스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M 시퀀스는 이제 만들기가 굉장히 쉬운데요. 소위 말하는 이제 Shift 레지스터. 우리가 시노미 시스템에서 보면 이제 디스크리트 타임 시스템 배울 때 딜레이 컴포넌트였죠.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1-1만 들어있고요. Shift 레지스터와 이제 피드백 루프를 써서 루프를 여러 개 씁니다. 그렇게 되면 적절히 피드백을 주고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모듈러 2 에디션을 하고요. 그렇게 하면 굉장히 긴 주기의 바이너리 0, 1 시퀀스를 만들 수 있는데 이것이 정말 IID하게 1과 0이 들어있는 것처럼 2분의 1 확률로 거의 유사한 프로퍼티를 가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고요. 그런데 이제 이 시퀀스를 모든 유저가 다 동일하게 갖지만 이게 모든 유저가 동일한 M 시퀀스를 갖지만 주기가 있으면은 어떤 시작하는 점을 달리할 수 있겠죠. 굉장히 긴 주기면 그것을 이제 시작하는 포인트를 뭐 코드 페이즈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 그것은 서로 다 다르게 해서 사실은 동일한 M 시퀀스 제너레이터, 쉬프트 레지스터와 그 피드백도 다 동일하지만 그 이니셜 값을 다르게 줌으로써 시작하는 코드 페이지를 달리해서 이 유저들이 다이렉트 시퀀스, 스프레드 스펙트럼, 업링크 유저들이 서로 다른 시퀀스를 갖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적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다룰 거냐?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 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됐죠? QAM 이런 거 할 때. 예, 그 데이터 심볼이 그냥 랜덤 프로세스였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데이터는 랜덤 프로세스로 모델링 한다 하더라도 이 칩 시퀀스가 디터미니스틱 피리어딕 시그널인데 이러면 사실 조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것을 랜덤 시퀀스로 어프락시메이션을 합니다. 어떠냐면은 예를 들면 M 시퀀스면 0, 1이겠죠. 그러면 각 심볼들이 0 또는 1이고 확률의 2분의 1. 그다음에 심볼들은 모두 IID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BPSK이면 그렇게 하고요. 그러니까 BPSK 스프레딩이면, 즉 칩 시퀀스가 BPSK 심볼이면 뭐 1-1이 2분의 1로 나온다 이렇게 하고요. QPSK 스프레딩을 하는 다이렉트 시퀀스 스프레드 스펙트럼이라고 하면은 유닛 서클 상에서 요 4개의 포인트 e to the j pi over 4 그다음에 e to the j 3 pi over 4 이렇게 5 pi 그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이 값들이 4분의 1 확률로 나온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실제로 우리가 어널리시스를 할 수가 있고 스펙트럴 애널라이저 같은 걸로 실제로 이렇게 봐도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우리가 칩 시퀀스에 대해서 가정을 하면, 즉 랜덤 시퀀스 어프락시메이션을 하면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칩 시퀀스는 랜덤 시퀀스고요. 따라서 이 오토 코렐레이션 펑션이 델타 펑션이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심볼은 그냥 뭐 유닛 파워 와이센 스테이셔너리 랜덤 프로세스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뭐 델타 오브 뭐 n을 갖는다, 오토 코렐레이션 이렇게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데이터 심볼에서 그 아규먼트가 캐피탈 n마다 바뀌도록 이렇게 m 오버 n 나누기 m 나누기 n 한 다음에 플로어링을 하고요. 여기는 그냥 곱했습니다. 이렇게 곱한 것을 the head of m이라고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컴플렉스 엔벨로프는 어떻게 되죠? 트랜스미트 시그널 컴플렉스 엔벨로프는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요게 이거니까요. 그러면 언뜻 보면 이제 QAM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QAM, PSK 저희가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 유도했던 것과요. 그러면 the head of m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the head of m의 오토 코렐레이션 펑션을 계산해 보면, 자 한번 해볼까요? the head of m 더하기 n, 그 다음에 the head의 칸주깃에 이제 m으로 할까요? m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입을 해야 되겠죠. d of m 플러스 n 나누기 n에 플로어링을 하고요. 그 다음에 s에 m 플러스 n을 하고, 그 다음에 d of, 그 다음에 m 나누기 n 플로어링을 하고 S of M인데 이제 컨주게이션까지 해야죠. 그래서 여기 컨주게이션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가정을 하고 있느냐면은 이 칩 시퀀스와 데이터 시퀀스가 인디펜던트하다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말이 되죠. 왜냐하면 칩 시퀀스는 하드웨어에서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보내려는 뭐 보이스가 거기 맞춰져 있지는 않겠죠. 자, 인디펜던트하면 어떻습니까? 익스펙테이션에서 인디펜던트하면 인디펜던트한 것들을 각각 익스펙테이션을 할 수가 있었죠. 왜 그렇습니까? 조인트 덴서티 펑션에 이런 게 팩터링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 개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요 S of M 플러스 N과 S 컨주게이트 of M이니까 여기 정의대로 여기는 델타 of N이 됩니다. 그러니까 N이 0이 아니면, 그렇죠? N이 0이 아니면 0인 거죠, 그냥. n이 0일 때만 1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mn은 상관없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의해서 거의 모든 것이 결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n이 0이면 어떻게 되죠? n이 0이면 여기랑 여기서 n이 0이면 어떻게 됩니까? n이 0이면 두 개가 서로 같아지죠. 같은 것에 하나 d of d에다가 컨주게이션 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가 유닛 파워라고 했으니까 이때는 1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1이 되고 n이 0일 때는 이것은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도 델타 오브 n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n이 0이 아니면 이게 0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0이 되든 말든 곱이 0이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가정한 랜덤 시퀀스 어썸션 또는 어프락시메이션 하에서는 데이터가 와이센 스테이션이 뭐 여기서 유닛 파워라고 일부러 했습니다만 되면은 요 D-이라는 새로운 시퀀스는 화이트 시퀀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QPSK 또는 QAM처럼 펄스 쉐이프트 QAM이나 PAM처럼 만들어 놓은 QAM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이렉트 시퀀스 스펙트럼 시그널이 어떻습니까? 요 화이트
데이터 시퀀스를 갖는 것처럼 보이죠. 여기서는 물론 이제 매칩 타임마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구하는 거 알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트랜스미션 레이트 곱하기 요 D-의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인데 그것은 1이죠. 그 다음에 칩펄스의 파워 스펙트럼, 에너지 스펙트럴 덴서티 이렇게 돼서 결국은 컴플렉스 엔벨로프의 파워 스펙트럼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토탈 파워가 전체를 스케일링 하게 될 거니까요. 토탈 파워와 칩펄스의 에너지 스펙트럼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서 우리가 이 파라메터들을 쭉 얘기하면서 이 캐피탈 N이라는 것을 스프레딩 팩터, 프로세싱 게인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왜 프로세싱 게인이라고 불리는지는 사실 이번 과목에서 설명드리기는 쉽지 않고요. 왜 스프레딩 팩터라고 불리는지는 간단한 예를 들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스페셜 케이스를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칩펄스가 렉탱귤러 펄스라고 하겠습니다. 즉, 듀레이션이 t sub c인 렉탱귤러 펄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본래 시그널이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시그널이 매 캐피탈 N마다 이제 바뀌는 데이터 심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 디스크리트 타임마다 바뀌는 칩 심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칩 펄스가 곱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칩 펄스가 렉탱귤러가 되면은 이렇게 팩터링이 됩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네. 요거를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n이죠. n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로 갈 때 d of n 나누기 캐피탈 N에 플로링을 하고요. 그 다음에 s of n에 p sub tc t minus ntc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거 뭐 보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림을 그려보시면 됩니다. 이게 렉탱귤러고 듀레이션이 이제 ntc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칩펄스가 이제 듀레이션이 tc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시작했는데 그때는 일반적인 칩펄스였고요. 여기서는 이제 스페셜 케이스로 렉탱귤러로 해서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다이렉트 시퀀스 스페이스 스펙트럼에서 렉탱귤러 칩펄스를 쓸 때의 시그널은 컴플렉스 엔벨로프는 이 시그널과 이 시그널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어떻습니까? 네, 이거 QAM이죠. QAM이고 펄스가 렉탱귤러면서 듀레이션이 n times tc인 그런 겁니다. 매 n times tc마다 심볼 하나가 날아가는 QAM이고요. 이쪽은 어떻습니까? 매 tc마다 심볼 하나가 날아가는 또 QAM이죠. 물론 이제 그때 이 심볼이 QPSK나 이렇게 되면요. 그런데 밴드위스는 어떻게 되나요? 이 둘 다 렉탱귤러 펄스인데 듀레이션이 긴 쪽이 네로우 밴드고요. 듀레이션이 짧은 쪽이 와이드 밴드죠. 만약에 이것도 랜덤 시퀀스고 만약에 이것도 뭐 화이트 시퀀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파워 스펙트럼이 어디에 의해서만 결정이 됩니까? 각각의 파워와 이 칩펄스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는데 칩펄스가 둘 다 렉탱귤러죠. 위스만 다른. 그런데 위스가 이 넓은 것에 비해서 요 웨이브폼은 어떻습니까?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밴드위스가 n배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밴드위스가 n배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적어놓은 거 보면 이렇습니다. 요 데이터 시그널이라고 한 게 이겁니다. 그 다음에 스프레딩 시그널은 이제 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시그널을 네로우 밴드 데이터 시그널을 이렇게 시퀀스가 모듈레이트 되는 시그널을 바로 곱해서, 그렇죠? 이 곱하기죠. 곱해서 이제 와이드 밴드 시그널과 바로 곱해서 이제 만들어진 건 어떻습니까? 만들어진 것은 네, 와이드 밴드 시그널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네로우 밴드 데이터 여기다 와이드 밴드 스프레딩 시그널을 곱하고요. 그러면 여기에 와이드 밴드 스프레드 시그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시퀀스를 곱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다이렉트 시퀀스라고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요 데이터 심볼을 전송하기 위한 밴드위스보다 이제 날아가는
실제 시그널이 밴드위스가 넓은 이렇게 시퀀스를 곱한 스프레드 스펙트럼이니까 다이렉트 시퀀스 스프레드 스펙트럼이라고 하면 되겠고, 그것이 이 네로 밴드 시그널에 비해서 이 와이드 밴드 시그널의 밴드위스가 어떻다고요? 네, n 타임스 넓어지죠. 그래서 이 n을 스프레딩 팩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요약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데이터가 BPSK이고요. 그 다음에 칩 심볼이 QPSK인 것과 그 다음에 QPSK 칩 심볼이고 QPSK 데이터인 것은 어떨까요? 곱해보시면 BPSK에 QPSK를 곱해보시면 QPSK처럼 나타나죠. 왜냐하면 BPSK는 1-1밖에 안 하는데요. QPSK가 유니서클 상에서 4포인트가 찍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QPSK 데이터의 QPSK 칩이면은 사실상 QPSK처럼 보입니다. 다만 이제 1-1, J-J로 보일 뿐이겠죠. 그래서 요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스펙트럼이 동일하게 되겠죠. 동일하게 칩 펄스가 모든 걸 결정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QPSK 데이터 QPSK 칩인데요. 우리가 전에 그 QPSK를 두 개의 BPSK로 본 적이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QPSK 데이터의 QPSK 칩은 곱하면 QPSK 이제 칩과 데이터가 곱해진 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두 개의 BPSK 데이터에 BPSK 칩이 곱해져 있는 스프레드 스펙트럼 시그널이 인페이즈와 쿼드러츠에 각각 실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IS95 인터림 스탠다드 95 초창기 버전을 보시면은 이 offset QPSK를 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offset QPSK 스프레딩을 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이해가 잘 안 가죠. 왜냐하면 곱하는데 QPSK로 스프레딩 시그널을 만들어서 offset QPSK로 곱하나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면 요 아이디어입니다. QPSK 데이터의 QPSK 칩을 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BPSK 인페이즈, BPSK 쿼드러처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쿼드러처 시그널을 그냥 2분의 칩 간격만큼 딜레이를 시킵니다. 그래서 BPSK 데이터를 BPSK 칩으로 스프레드하고 또 BPSK 데이터를 BPSK 칩으로 스프레드한 다음에 한쪽을 옵셋, 예를 들면 쿼드러처를 2분의 TC만큼 딜레이를 준 것이 옵셋 QPSK입니다. 그렇다더라도 뭐 스펙트럼 상에서는 이익이 없죠. 네. 어디서 이익이 생기겠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좀 이 디스컨티뉴어티 문제가 좀 덜 생기고 하기 때문에 좀 낫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는 펄 쉐이핑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PAPR도 상당히 우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부분을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Digitally Modulated Signals and Their Power Spectral Densities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강의고요. 오늘은 Offset QPSK, 그리고 그의 친척인 Pulse Shaped Offset QPSK인 MSK, 그리고 Direct Sequence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Cellular 시스템의 모바일 스테이션이 전송하는 시그널의 파워 스펙트럼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그림은 이렇습니다. Digitally Modulated 시그널은 일반적인 Real Valued Bandpass Ysense Stationary Random Process와는 다른 점이 있다. 물론 같은 점도 있습니다. 어땠습니까? 컴플렉스 엔벨로프의 파워 스펙트럼을 구하고 나면 그것으로부터 리얼 밸류드 밴드패스 랜덤 프로세스의 파워 스펙트럼을 쉽게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컴플렉스 엔벨로프의 파워 스펙트럼 어떻게 구하느냐? 만약에 컴플렉스 엔벨로프와 밴드패스 랜덤 프로세스 관계가 이러하다면, 즉 QAM이죠, 일반적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이때 이 컴플렉스 엔벨로프의 파워 스펙트럼은 트랜스미션 레이트, 죄송합니다. 파워 스펙트럼은 트랜스미션 레이트 곱하기 discrete time 데이터 심볼의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의 피리어드를 1/t로 바꿔놓은 이 스펙트럼, 그리고 트랜스밋 웨이폼, 트랜스밋 펄스의 에너지 스펙트럴 덴서티의 곱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SK, PSK, PAM, QAM 모두 이걸로 설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이 있는 offset QPSK 그리고 Pearl-shaped offset QPSK인 미니멈 시프트 키잉은 과연 그러면 어떤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를 가질 것이며, 또 이 QPSK 스프레딩, QPSK 데이터 이런 용어가 등장하는 DSCDMA의 업링크 시그널은 또 어떤 파워 스펙트럼을 갖는지 그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offset QPSK와 이 미니멈 시프트 키잉을 봤더니 이렇습니다.
즉 인페이즈에도 BPSK, 쿼드러츠에도 BPSK 이렇게 한 다음에 렉탱귤러 펄스로 보내는 것이 QPSK라면 여기에 쿼드러츠나 인페이즈에 심볼 피리어드의 절반만큼 딜레이나 어드밴스를 줘서 보낸 것을 오프셋 또는 스태거드 QPSK라고 부른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프셋 QPSK에서 이 렉탱귤러 펄스를 어떤 다른 펄스, 특히 이 half sign 펄스로 바꾼 것을 MSK다라 부른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오프셋 QPSK와 MSK의 파워 스펙트럼을 유도했는데 편의상 모든 심볼, 1-1 심볼들이 IID하다 이렇게 놓고 풀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땠나요? 예, 인페이즈의 파워 스펙트럼과 쿼드러츠 파워 스펙트럼을 더하기만 하면 됐고요. 인페이즈와 쿼드러츠는 동일한 파워 스펙트럼을 가졌고 따라서 BPSK의 파워 스펙트럼만 구하면 되는데 렉탱귤러일 때는 싱크 스퀘어로 나오고요. 따라서 오프셋 QPSK는 QPSK와 동일한 파워 스펙트럼을 갖게 되고요. MSK에서는 그 half sign 펄스의 에너지 스펙트럼을 계산해서 해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그려보면 메인 로브는 1.5배 두꺼워지고요. 그다음에 사이드 로브들은 많이 서프레스가 되고 또 메인 로브와 사이드 로브 이렇게 디케이 레이트를 보면 싱크 스퀘어보다는 더 빨리 떨어지는 즉 렉탱귤러 펄스보다는 half sign이 훨씬 디케이 레이트가 좋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그러면 MSK가 이렇게 좀 메인 로브는 두껍지만 사이드 로브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점이 있는 것이냐? 이렇게 말하면 곤란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QPSK에서 펄 쉐이핑을 half sign으로 하면은 MSK와 아이디얼하게는 동일한 파워 스펙트럼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만으로는 MSK의 이점을 사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따라서 저희가 배운 PMEPR 또는 PAPR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놀랍게도 계산을 해보면 이 MSK 시그널이 이제 constant envelope, 즉 앰플리튜드가 일정하고요. 그 다음에 페이즈도 continuous라고 나오는데 이 constant envelope 파트가 이제 PMEPR과 관련이 되는데 QPSK도 그 다음에 offset QPSK도 다 constant envelope 시그널입니다. 다만 어떻습니까? 이 페이즈가 continuous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구현을 하면 이 fluctuation이 생기고요. 따라서 satellite 이 amplify and forward satellite 같은 경우에는 이런 QPSK나 이런 것보다는 이 continuous phase 시그널이 더 좋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증명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타임 도메인상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죠. 비주얼라이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림을 그려보시면 매 캐피탈 T 오버 2 피리어드 마다 한 번씩 이렇게 뭔가 상황이 바뀌는 걸 볼 수 있는데 요 첫 번째 피리어드와 요 세 번째 피리어드가 사실상 통계적으로 동일하고요. 또 다섯 번째 피리어드, 일곱 번째 이렇게 홀수 번째 피리어드들끼리 통계적으로는 사실 동일하고요. 짝수 번째 피리어드끼리도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두 구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간 한 다음에 모든 홀수 번째 피리어드에 대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리고요. 똑같이 해서 짝수 번째 피리어드에서 결론을 내리는데 내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홀수 번째 피리어드에서는 이 지점이나 이 지점, 그러니까 J 또는 마이너스 J에서 시작해서 90도를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짝수 번째 피리어드를 보니까 1 또는 마이너스 1에서 시작해서 또 90도를 돌아가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스턴트 엔벨로프인 것은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이 타임 도메인상에서 잘 보시면 이 지점에서는 인페이즈는 제로고요. 쿼드러처는 연속성이 되기 때문에 여기도 연속이고요. 그래서 이 페이즈도 연속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SK는 Constant Envelope, 그다음에 Continuous Phase 시그널이 돼서 파워 스펙트럼은 비록 펄-쉐이프드 QPSK나 옵셋 QPSK, 펄-쉐이프드 QPSK와 동일하겠지만 QPSK와 옵셋 QPSK에 비해서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이렉트 시퀀스 스프레드 스펙트럼은 스프레드 스펙트럼의 일종으로서 스펙트럼을 확장을 하는데요. 필요한 것보다 더 넓게 확장을 하는데 확장하는 이유가 인터피어런스에 대해서 강인하게 만들고 또 인터셉트 될 확률을 낮추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스프레드 스펙트럼 중에서 우리는 다이렉트 시퀀스 스프레드 스펙트럼을 배웠습니다.
그 시그널 모델은 어떻게 됐나요? 시그널 모델을 보시면 이렇게 칩 시퀀스가 있고요. 이것은 매 칩 타임마다 날아가는데 심볼 시퀀스는 어떤 캐피탈 N 개의 칩이 날아갈 때마다 한 번씩 날아가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칩 시퀀스에 대해서 좀 보면 보통은 이제 수도 노이즈 시퀀스인 M 시퀀스를 많이 사용하고요. M 시퀀스는 수학적으로 랜덤 시퀀스로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렉트 시퀀스 베이스 스펙트럼 시그널을 QAM 시그널처럼 적어보면 이펙티브한 QAM 심볼이 결국은 이 랜덤 시퀀스 모델과 Ysen 스테이셔너리 데이터 시퀀스 모델 하에서는 결국 화이트 시퀀스로 나온다. 따라서 다이렉트 시퀀스의 파워 스펙트럼은 칩 펄스와 토탈 파워가 결정한다. 칩 펄스의 에너지 스펙트럼과 토탈 파워가 결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N이 스프레딩 팩터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 렉탱귤러 칩 펄스를 사용한 경우로 보면 내로밴드 데이터 BPSK 또는 QPSK 심볼에 와이드밴드 스프레딩 시그널이 곱해져서 와이드밴드 시그널이 스프레드된 시그널이 나오는데 그 밴드위스가 N배가 되기 때문에 스프레딩 팩터를 캐피탈 N을 스프레딩 팩터로 부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offset QPSK 스프레딩은 BPSK 데이터와 BPSK 칩이 인페이즈와 쿼드라처에서 날아가는데 이 쿼드라처나 인페이즈를 절반의 칩만큼 정도 딜레이를 줘서 보냈기 때문에 offset QPSK 스프레딩이라고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